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스토킹 피해가 반복된다며 5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2번이나 해당 남성과 마주치고도 경고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35살 남성 A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검은색 상하의에 검은 모자를 눌러쓴 모습이었는데요. 피해자를 왜 살해했는지, 유족과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열었는데요. A씨는 지난 19일 서울 저동의 오피스텔에서 30대 피해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번 사건 전에도 반복적으로 B씨를 스토킹해온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지난 7일부터 B씨가 경찰 신변보호를 받고 긴급신고 장치인 스마트워치까지 찾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피해 여성이 그동안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 5차례 신고했을 정도로 스토킹 피해가 심각했던 건데요. 지난 6월에는 가해 남성 A씨가 자기 짐을 가져가겠다며 B씨 집에 찾아와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동의 없이 B씨가 근무하는 회사 앞에 찾아와 퇴근길에 경찰관이 B씨와 함께 집까지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이 집요하게 이어졌고 경찰은 A씨를 2번이나 직접 보고도 단순히 경고하는 데 그쳤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이미 동행을 거부하는 A씨를 강제로 조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 지난 19일 범행 당시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로 2번이나 신고했지만 범행 장소가 아닌 500m 떨어진 명동 거리로 출동했던 겁니다. 결국 범행 현장인 오피스텔에는 범행 12분 뒤에야 도착하면서 경찰 신변보호 제도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기술적 한계로 스마트워치의 위치값이 다른 곳에 표시됐고 또 신호가 발신된 곳을 우선 수색하는 게 지침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피해 여성의 집을 먼저 수색하지 않은 건 아쉬운 점이라며 신고가 접수되면 주거지에도 현장 경찰관을 보내도록 지침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담당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스토킹 범죄 대응 개선 전담팀을 만들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